천천히 해요. 아주 천천히. 진짜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원해요. 침실 문을 닫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17년 만에 느끼는 떨림이었어요.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 벽 하나 넘어 텅 빈 복도, 아무도 없는 아파트, 오직 우리 둘뿐.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도 마찬가지였죠. 서로의 온기가 느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각들, 여자의 향기, 부드러운 숨소리, 떨리는 손길, 모든 게 낯설면서도 간절했습니다. 천천히 해요. 그녀가 속삭였어요. 우리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렇게 선을 넘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오랜만에 남자로서, 한 사람으로서. 안녕하세요. 제작자 고울입니다. 영상 시작 전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제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즐거운 시간 되세요. 저는 박민철입니다. 올해 54살이에요. 결혼한 지 19년 차, 21살 된 딸아이 하나를 둔 평범한 가장이죠. 아내 정혜숙은 52살입니다. 우리 세 가족은 신림동 청구 아파트 203동 502호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살고 있었다고 해야겠네요. 2023년 가을, 우리 아파트 단지에 재개발 확정 소식이 떨어졌습니다. 1992년에 지어진 낡은 아파트였으니 당연한 수순이었죠. 처음엔 보상금도 받고 새 아파트도 분양받을 수 있다는 기대에 모두들 들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2024년 초부터 하나둘 이사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봄이 되자 단지 절반이 비었고 여름엔 70%가 넘는 집들이 텅텅 비었습니다. 저녁이면 불 켜진 집이 손에 꼽을 정도였죠. 엘리베이터를 타도 사람을 만날 일이 없었고 복도는 항상 조용했어요. 형광등도 절반은 꺼져 있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전기세 아끼려고 일부러 끈 거였죠. 으스스한 분위기였습니다. 밤에 혼자 복도를 걸으면 마치 유령의 집 같았어요. 아내는 계속 이사 가자고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나가야지. 이렇게 있으면 안 돼. 너무 무서워. 조금만 더 있자. 철거 직전까지 있으면 이사비도 더 받을 수 있대. 돈이 문제야? 여기 이제 우리 동만 몇 집 안 남았어. 밤이면 정말 무서워 죽겠다고. 아내의 말이 맞았습니다. 우리 203동은 정말 몇 집 안 남았거든요. 502호인 우리 집, 그리고 304호 할머니 한 분, 그게 전부였어요. 건너편 202동도 비슷했습니다. 불 켜진 집이 두세 집 정도, 나머지 201동, 204동, 205동은 완전히 텅 비었죠. 저는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단지 상가 1층에 있는 가게인데 20년 넘게 한 자리에서 장사했습니다. 재개발이 확정되면서 상가 건물도 곧 철거될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장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손님이 거의 없었죠. 주민들이 다 떠났으니 당연한 일이었어요. 하루 매출이 10,000원도 안 되는 날이 태반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집에만 있으면 답답했거든요. 아내와 둘이 있으면 서로 짜증만 났습니다. 철거일이 10월 말이래. 이제 2달도 안 남았어. 아내가 9월 초에 말했습니다. 알아. 그때까지만 있다가 나가면 돼. 정말 이해가 안 가. 왜 이렇게까지 버티는 거야? 그냥 익숙한 게 좋아서 그래. 사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귀찮았던 거예요. 새로운 곳으로 가는 게, 짐 싸는 게, 적응하는 게.
무엇보다 아내와 새 집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게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오래전부터 소원해졌거든요. 대화도 별로 없고 같이 자는 것도 몇 년째 안 했어요. 각방 쓴 지도 3년이 넘었습니다. 딸아이는 대학교 기숙사에서 살고 있었어요. 집에는 명절이나 방학 때만 왔죠. 그러니 집에는 저와 아내 둘뿐이었습니다. 말도 없고 애정도 없고 그저 습관처럼 같이 사는 사이. 그게 우리 부부였어요. 9월 중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올라가는데 엘리베이터 앞에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어요.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본 적은 있는데 누구인지 몰랐달까요? 안녕하세요. 여자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받았죠. 202동 쪽에 사세요? 네. 405호예요. 아, 그쪽도 아직 계시는 분이 있으시네요. 네. 저희 집하고 2층에 한 집 더 있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탔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나이는 40대 초중반쯤 되어 보였어요. 키는 작은 편이었고 단발머리에 수수한 차림이었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지만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죠. 요즘 무섭지 않으세요? 이렇게 텅 비니까.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솔직히 무서워요. 밤에 혼자 있으면 소리도 나고. 그러게요. 저희 아내도 매일 이사 가자고 난리예요. 저도 나가려고 하는데 사정이 좀 있어서요. 엘리베이터가 4층에 멈췄습니다. 저 여기서 내려요.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여자가 내렸고 저는 5층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났어요. 왜 혼자 사는 걸까? 남편은 어디 있는 걸까? 아이는 없나? 별 이유 없는 호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도 엘리베이터 앞에서 마주쳤어요. 어머, 어제 그분이시네요. 여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또 뵙네요. 시간이 비슷하신가 봐요. 그런가 봐요. 가게가 단지 안에 있어서 퇴근 시간이 일정해요. 아, 그러시구나. 무슨 가게 하세요? 철물점이요. 1층 상가에. 아, 거기요. 지나가면서 봤어요. 우리는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혼자 사세요? 제가 물었어요. 남편이 지방에 있어요. 회사 발령받아서 부산으로 내려갔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익숙해졌어요. 아이는요? 없어요. 우리 부부는 아이가 없어요. 4층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또 뵐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그날 밤에도 그 여자가 계속 생각났습니다. 혼자 저 텅 빈 아파트에서 지낸다는 게 신기했어요. 무섭지 않을까? 외롭지 않을까? 며칠 뒤 또 마주쳤습니다. 이젠 거의 매일 만나는 것 같았어요. 오늘도 또 뵙네요. 여자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게요. 매일 보는 것 같아요. 시간이 같으니까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갑자기 불이 꺼졌습니다. 어머, 여자가 놀라서 소리쳤어요. 주변이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자주 그래요. 전기 공급을 줄여서 그런가 봐요. 제가 핸드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처음엔 놀랐어요. 곧 다시 켜질 거예요. 잠시 후 불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우리는 함께 탔어요. 감사해요. 혼자였으면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별 말씀을요. 저기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금요? 네. 감사하다는 표시로요.
제가 집에 커피 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이유도 없었어요. 그럼 잠깐만요. 4층에서 내렸습니다. 여자의 집은 복도 끝에 있었어요. 텅 빈 복도를 걸어가는데 발소리만 울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집 안은 단출했어요. 짐을 대부분 빼서 그런지 휑한 느낌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커피 내올게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 구조는 우리 집과 비슷했지만 분위기가 달랐어요. 여자 혼자 사는 집 같았습니다. 잠시 후 커피를 들고 왔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아까 불 꺼졌을 때 정말 무서웠거든요. 우리는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박민철이라고 해요. 203동 502호 살고요. 저는 한지은이에요. 반갑습니다. 남편분은 언제 올라오세요? 한 달에 한두 번이요. 주말에. 외로우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사실 혼자 있는 게 더 편할 때도 있어요. 그녀의 눈빛에 뭔가 쓸쓸한 기운이 보였습니다. 부부 사이가 안 좋으신가 봐요. 제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눈치채셨네요. 네, 좋지 않아요. 남편이 부산 간 것도 사실은 그런 이유도 있어요. 떨어져 있고 싶어서요? 네. 함께 있으면 자꾸 싸우게 되니까요. 저도 비슷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아내랑 거의 대화도 안 해요. 같은 집에 살지만 남남 같아요. 그러시구나.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외로우시죠? 네. 솔직히 외로워요. 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그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한 침묵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서로를 이해하는 침묵이었죠. 이제 슬슬 가봐야겠어요. 아내가 기다릴 거예요. 네. 커피 마셔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감사하죠. 잘 마셨어요. 현관문을 나서는데 그녀가 말했습니다. 또 뵙겠죠? 네. 매일 시간이 같으니까요. 저는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거실에 있었어요. 왜 이렇게 늦었어? 가게 정리하다 보니 그렇게 됐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는데 한지은 씨가 계속 생각났어요. 외롭다던 그 목소리, 쓸쓸한 눈빛, 나와 비슷한 처지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도 마주쳤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네. 커피 덕분에 기분 좋았어요. 다행이에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오늘도 커피 한잔 하실래요? 오늘도요? 네. 혼자 있으니까 심심해서요. 말 상대가 필요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좋아요. 우리는 다시 4층으로 갔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커피를 마셨어요. 요즘 계속 생각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뭐요? 여기서 혼자 버티는 게 의미가 있나 하고요. 왜 안 나가세요? 무섭기도 하실 텐데. 보상금이 조금 더 나온대요. 끝까지 버티면. 아, 그래서요. 그리고 솔직히 갈 곳도 마땅치 않아요. 남편분한테 가시면 되잖아요. 가기 싫어요. 남편이랑 같이 있으면 답답해요. 그녀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혼 생각은 안 하세요? 생각은 해봤어요. 근데 뭔가 귀찮고 혼자 살 자신도 없고. 저도 비슷해요. 아내랑 애정은 없지만 그렇다고 헤어질 생각도 없어요. 그냥 살다 보니 이렇게 된 거죠. 그런가 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비슷한 처지, 비슷한 외로움.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자주 이렇게 만나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혼자 있는 게 너무 외로워요. 말 상대가 필요해요. 저도 좋아요. 제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매일 여기 오면 아내가 눈치챌 것 같아요. 그럼 가끔씩만이라도요. 그렇게 해요. 그날부터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였죠. 저는 아내에게 가게 정리한다고, 친구 만난다고 핑계를 댔어요. 그녀의 집에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엔 정말 그저 대화 상대였어요. 서로의 외로움을 나누는 사이. 하지만 점점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물었어요. 남편분하고는 언제부터 안 좋아지셨어요? 글쎄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딸아이가 중학생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오래됐네요. 그렇죠. 78년은 된 것 같아요. 그쪽은요? 저희는 결혼 초부터 별로였어요. 그럼 왜 결혼하셨어요? 나이 때문이었어요. 35에 만났는데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죠. 사랑은 안 하고요? 사랑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지금은요? 지금도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서로 안 맞는 거죠.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부부 관계는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거의 안 해요. 한 달에 한 번 올라와도 각방 써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몇 년째 안 했어요. 외롭죠? 네, 많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뭔가 흐르는 게 느껴졌어요. 남자와 여자 사이의 긴장감. 더 마실래요? 그녀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네. 그녀가 주방으로 가는 사이 저는 생각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9월 말이 되었습니다. 철거까지 한 달 남았다는 공고문이 붙었어요. 아내는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나가야 해. 한 달밖에 안 남았어. 알았어. 10월 중순쯤 나가면 돼. 왜 끝까지 버티려고 해? 이해가 안 가. 그냥 조금 더 있고 싶어.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제가 버티는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지은 씨 때문이었어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거든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녀의 집에 갔는데 분위기가 달랐어요. 무슨 일 있어요? 남편이 이번 주말에 올라온대요. 그래요? 오랜만이네요. 네. 한 달 만이에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기분이 안 좋아 보여요. 솔직히 오기 싫어요. 또 싸울 것 같아서요. 뭘로 싸워요? 이사 문제요. 남편은 부산으로 내려오래요. 근데 전 서울에 남고 싶어요. 왜요? 부산 가면 남편이랑 계속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게 싫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일단 보상금 받고 나서 생각하려고요. 우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저기 실례가 안 된다면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뭐든지요. 저한테 관심 있으세요?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그냥요. 자주 와주시니까 혹시 그런가 해서요. 그게... 저는 대답하기 곤란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관심이 있었거든요. 처음엔 그저 외로운 이웃이었지만 이젠 달랐습니다. 여자로서 끌리기 시작했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네, 관심 있어요. 제가 인정했습니다. 여자로서요? 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네. 저도 당신한테 관심 있어요. 남자로서요. 그녀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러면 안 되죠. 그녀가 말했습니다. 우리 둘 다 가정이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이 정도까지만 해요. 커피 마시고 이야기 나누는 것까지만. 알겠어요. 저는 일어났습니다. 이제 가볼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녀도 나한테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았지만 선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이미 넘어가고 있었어요. 주말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올라온 날이었죠. 저는 괜히 신경이 쓰였어요. 건너편 동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지금 그녀가 남편이랑 같이 있겠지. 질투가 났어요. 이상한 감정이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남편이 다시 부산으로 내려갔을 거예요. 월요일 저녁에 그녀를 만났습니다. 주말 어떠셨어요? 예상대로 싸웠어요. 그녀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많이 싸우셨나 봐요. 네. 결국 욕까지 했어요. 서로 힘드시겠어요. 이제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우리 부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로하고 싶었어요. 괜찮아요. 위로받고 싶으면 언제든 말해요. 고마워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선을 조금씩 넘고 있었죠. 10월이 되었습니다. 철거까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어요. 단지는 더욱 황량해졌습니다. 이제 우리 203동엔 정말 우리 집밖에 안 남았어요. 304호 할머니도 결국 요양원으로 가셨거든요. 202동도 비슷했습니다. 2층 한 집도 나갔고 이젠 한지은 씨 집만 남았죠. 말 그대로 우리 둘만 남은 거였습니다. 텅 빈 2개 동에 각자 한 집씩. 밤이면 정말 으스스했어요. 바람 소리, 삐걱거리는 소리, 어둠. 하지만 저는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고립된 공간이 좋았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녀와 만나기에 완벽한 조건이었죠. 어느 날 그녀가 제안했습니다. 여기 텅 빈 집들 구경해 볼래요? 빈 집을요? 네. 문 열려 있는 집도 많거든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같이요? 네. 혼자는 무서워요. 우리는 함께 빈 집들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302호, 201호, 104호. 문이 열린 집들은 대부분 쓰레기가 그대로였습니다. 버리고 간 가구들, 벽지가 찢어진 모습, 먼지 쌓인 바닥. 여기 살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새 아파트로 갔겠죠. 아니면 임대로. 우리도 곧 나가야 해요. 네. 그럼 다시 못 볼 수도 있겠네요. 그녀의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연락은 할 수 있죠. 하지만 이렇게 자주 만나진 못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우리는 303호 거실 바닥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 우리 둘만의 공간. 저기 솔직하게 물어봐도 될까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해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떻게요? 친구로서요? 아니면 여자로서요?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남자로서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우리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자꾸 당신 생각이 나요. 저도요. 어떻게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한 번만이라도 안아줄 수 있어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녀를 끌어안았어요. 처음으로 그녀를 아는 순간이었습니다. 따뜻했어요. 부드러웠고 포근했습니다.
그녀도 저를 꽉 안아줬어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말은 필요 없었어요. 그저 서로의 온기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녀가 내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저야말로요. 우리는 천천히 떨어졌어요. 이제 가봐야겠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네. 하지만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그녀 생각뿐이었어요. 그녀의 온기, 그녀의 향기, 그녀의 떨림. 모든 게 생생했습니다. 나는 그녀를 원하고 있어 스스로에게 솔직해졌어요. 다음 날 저녁에도 만났습니다. 이번엔 205호였어요. 완전히 텅 빈 집이었습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았어요. 어제 당신 생각만 했어요. 그녀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도요. 안아줘서 고마웠어요. 오랜만에 따뜻함을 느꼈어요. 저도 좋았어요. 더 하고 싶어요. 그녀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네. 당신이랑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녀의 눈빛이 진지했어요. 하지만 알아요. 우리 둘 다 가정이 있다는 거. 하지만 철거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긴 하죠. 철거되면 어차피 못 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이라도. 그녀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한시적인 관계. 철거 전까지만. 그 후엔 다시 각자의 삶으로. 후회하지 않겠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후회 안 해요. 오히려 이러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아요. 그녀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해요. 그럼. 그녀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어요. 우리의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숨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키스했습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입술을 느꼈어요. 부드럽고 달콤했습니다. 키스는 점점 깊어졌어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자의 온기였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남자로서의 욕망이었습니다. 여기선 안 돼요. 그녀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제 집으로 가요. 우리는 서둘러 그녀의 집으로 향했어요. 텅 빈 복도를 달려갔습니다. 405호에 도착해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다시 키스했습니다. 더 격렬하게, 더 간절하게. 옷이 하나둘 벗겨졌어요. 우리는 침실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함께 누웠어요. 진짜 괜찮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네, 원해요. 그녀의 대답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가 되었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여자를 안는 게, 이렇게 뜨겁게 느끼는 게, 아내와는 몇 년째 안 했으니까요. 그녀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남편과 거의 안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서로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끝나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어요. 땀으로 젖은 몸이 서로 닿아 있었습니다. 행복해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오랜만에 이렇게 만족스러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러면 안 될까요? 그녀가 물었습니다. 철거 전까지만이요? 네. 그 이유는 생각하지 말아요. 알겠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평일 저녁마다 그녀의 집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아무도 없는 단지, 아무도 모르는 관계. 완벽했습니다. 아내에게는 여전히 가게 정리한다고, 친구 만난다고 핑계를 댔어요. 아내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요즘 이상해. 아내가 말했어요. 뭐가요? 매일 늦게 들어오잖아. 무슨 일 있어? 없어요. 가게 정리하느라 그래요. 가게는 손님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정리해?
아내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그냥 청소하고 정돈하고 그래요. 혹시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말도 안 돼. 그럼 왜 매일 늦게 와? 그리고 요즘 표정도 밝아졌어. 기분 탓이에요. 정말 아무 일 없는 거지? 네. 걱정 마세요. 아내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는 걸 느꼈어요. 그날 저녁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아내가 눈치챈 것 같아요. 정말요? 네. 요즘 매일 늦게 들어오니까 의심하더라고요. 어떻게요? 조금 조심해야 할 것 같아요. 만남 횟수를 줄이자는 거예요? 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로만. 그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알겠어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우리는 참을 수 없었어요. 다음 날도 만났고 그 다음 날도 만났습니다. 조심하기로 했지만 욕망을 이길 수 없었죠. 10월 중순이 되었습니다. 철거까지 2주 남았다는 공고가 붙었어요.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아내는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다음 주엔 이사 가야 해. 집 구했어. 어디요? 관악구 쪽에 전세 구했어. 다음 주 화요일에 이사해. 알겠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이사를 가면 그녀를 못 보겠구나. 그날 저녁 그녀에게 말했어요. 우리 집 다음 주 화요일에 이사 가요.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정말요? 네. 아내가 집 구했대요. 그럼 화요일 이후론? 네. 못 봐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맺혔어요. 어떡해요? 그녀가 울먹였습니다. 철거 전까지만이라고 했잖아요. 알아요. 근데 막상 이렇게 되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슬펐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 많이 만나요. 네. 우리는 남은 시간을 알차게 보내기로 했어요. 매일 만났습니다. 그녀의 집에서, 때론 빈 집에서 하루하루가 아쉬웠어요.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당신을 사랑해요. 어느 날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정말이에요? 네. 진심이에요. 그럼 이사 가지 말아요. 그녀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여기 남아요. 저랑 같이. 할 수 없어요. 아내가 있어요. 딸도 있고. 알아요. 근데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안해요. 저도 눈물이 났습니다. 당신도 나가야죠? 철거까지 며칠 안 남았어요. 저도 이번 주 금요일에 나가요. 어디로 가세요? 부산이요. 남편한테로요. 정말요? 네. 어쩔 수 없어요. 갈 곳이 거기밖에 없어요. 남편분이랑 다시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임시로요. 나중에 다시 서울로 올 생각이에요. 그럼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겠네요. 연락해요. 꼭이요. 네. 약속해요. 하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어요. 이게 마지막이 될 거라는 걸. 월요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집 이사 전날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네요. 그녀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쉬워요. 저도요. 우리는 그녀의 침실에 앉아 있었어요. 당신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행복했어요. 당신을 만나서 저도 행복했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밤을 함께 보냈어요. 화요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이사하는 날이었어요. 이사 짐센터 차가 도착했고 짐을 실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와 딸은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건너편 202동이 보였어요. 4층 405호. 그녀의 집.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아직 안 일어났나? 아니면 일부러 안 보려고 불을 끈 걸까? 여보, 뭐해? 빨리 와. 아내가 불렀습니다. 네, 갑니다. 마지막으로 건너편을 바라봤어요. 안녕, 지은 씨. 마음속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이사차가 출발했어요. 차창 밖으로 청구 아파트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텅 빈 아파트, 그녀와의 추억. 모든 게 사라져갔어요. 새 집에 도착했습니다. 관악구에 있는 작은 빌라였어요. 깨끗하고 새 집이었지만 마음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그녀 생각만 났거든요. 짐을 풀고 정리하는데도 집중할 수 없었어요. 핸드폰을 꺼내 그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사 잘했어요. 당신도 조심히 내려가세요.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어요. 여전히 답장이 없었습니다. 혹시 번호를 바꾼 걸까? 아니면 일부러 답장 안 하는 걸까? 불안했습니다. 금요일이 되었어요. 그녀가 이사 가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청구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내에게는 가게 정리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아파트에 도착하니 정말 황량했어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202동으로 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내렸어요. 복도를 걸어 405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눌렀습니다. 딩동. 여전히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은 씨, 저예요. 조용했습니다. 지은 씨, 더 크게 불렀어요. 하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이미 떠난 걸까? 저는 문고리를 잡았어요. 열려 있었습니다. 천천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짐이 다 사라졌어요. 가구도 없고 커튼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지은 씨, 허탈했습니다. 이미 떠났구나. 거실 바닥에 뭔가 놓여 있었어요. 다가가서 보니 편지였습니다. 펼쳐서 읽었어요. 민철 씨, 먼저 떠나서 미안해요. 인사하면 울 것 같아서 그냥 갔어요. 당신과 함께한 시간들 정말 행복했어요. 외롭고 지쳐있던 제게 당신은 빛 같은 존재였어요. 사랑했어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당신도 아내와 딸을 소중히 하세요. 저도 남편과 다시 시작해 볼게요. 행복하세요. 그리고 잊어주세요. 사랑했어요. 마이너스 지은. 편지를 읽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텅 빈 집에 혼자 서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집을 나왔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마지막으로 이곳을 걷는 거구나. 여기저기 철거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펜스가 쳐지고 중장비가 들어와 있었어요. 며칠 후면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우리의 추억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정리 다 했어? 네. 그럼 이제 가게 철거되는 거지? 네. 다음 주에요. 새로 뭐 할 거야? 모르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볼게요. 아내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나는 그녀를 사랑했을까? 아니면 그냥 외로움에 의지했던 걸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그녀와 함께한 시간은 행복했고 그 시간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청구 아파트는 완전히 철거되었어요. 뉴스에서 봤습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아파트가 사라진다고.
이제 새 아파트가 들어설 거라고. 저는 TV를 끄고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 어딘가에 그녀가 있을 거예요. 부산에서 남편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을까? 아니면 다시 서울로 올라왔을까? 궁금했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편지에 쓴 대로 있는 게 맞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의 관계는 여전히 소원했습니다. 그녀와 헤어진 후 더 공허해졌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었으니까요.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새로운 가게를 알아보고 딸의 취업을 도와주고 아내와 밥을 먹고 평범한 일상.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녀와 함께 떠났더라면 어땠을까? 아내와 딸을 버리고 그녀를 선택했더라면 후회할까요? 아니면 행복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선택을 하지 않은 것도 후회하고 있다는 것.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남는 거겠죠. 벽 하나 사이가 아니라 이제는 멀리 떨어진 우리. 다시는 만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텅 빈 아파트에서 함께했던 그 시간들. 고립된 공간에서 나눈 사랑. 그 모든 것들이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물었어요. 요즘 왜 그렇게 멍해 있어?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항상 그녀를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왔고 다시 봄이 왔어요. 청구 아파트가 있던 자리엔 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사장을 지나가다 잠시 멈춰섰어요. 여기 어딘가에 우리의 추억이 묻혀 있겠죠. 203동 502호, 202동 405호, 텅 빈 복도, 꺼진 형광등, 우리 둘만의 세계. 이제는 사라진 것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저는 걸음을 옮겼어요. 앞으로 나아가야 했으니까요. 뒤돌아보지 않고.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녀가 있습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그 사람. 철거 30일 전 텅 빈 복도에서 만난 그녀. 지금쯤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요? 저처럼 가끔 그때를 떠올릴까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바랍니다. 그녀가 행복하기를. 그리고 저를 잊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저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비록 쉽지 않지만요. 이제 이야기를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녀와 함께 떠났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각자의 자리로 돌아갔을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선택을 해도 후회는 남으니까요. 다만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사랑과 욕망은 다르다는 것. 그리고 진짜 사랑은 함께 있는 것만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 떠나주는 것도 포함된다는 것을. 그녀를 사랑했기에 떠나보냈습니다.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도요. 그게 맞는 선택이었는지는 여전히 모르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시간 되셨나요? 가시기 전 구독 버튼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사연 이야기 많이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 꼭 하시고 자주 들으러 와주셔요. 감사합니다.